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항공사 객실 승무원 비행 스케줄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실 승무원의 가장 큰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자체만으로는. 제가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한 지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비행이 힘들다, 스케줄이 힘들고 빡세다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객실 승무원 퇴사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제가 비행을 했을 때 정말 느꼈던 힘들었던 그 지옥의 최악의 스케줄 패턴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객실 승무원에게 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회사 입장에서 체력을 중요시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전요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자 역량이기도 하고요. 스케줄 근무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시차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이유, 이른 새벽, 늦은 밤에 출퇴근하는 그 비행 스케줄에도 잘 소화하고 잘 해낼 수 있는 이유, 비상탈출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승객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자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병가 없이 오랜 시간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성실한 근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비행 자체가 막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강도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니까요. 누구는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외국인 고객 응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는 동료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거니까요. 이건 근데 스트레스의 요인이지 정말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요소 자체가. 하지만 진짜 확실한 거 한 개가 있다면 이 특정 스케줄, 지옥의 스케줄 패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객실 승무원들이 이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없던 스트레스도 커져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비행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도저히 힘에 부쳐서 체력적, 정신적 그 건강이 모두 바닥나 버려서 이 직업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분들도 많죠. 실제 퇴사 요인이 되는 게 단순히 체력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지옥의 비행 스케줄 패턴이 좀 쌓이고 쌓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최근 문득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스케줄 패턴은 모든 항공사에서 존재하는 패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는 패턴이고요. 큰 변화, 큰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좀 힘든 스케줄 패턴이 항상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기업의 문화, 스케줄 운영, 편성, 이런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 회사마다 좀 차이가 크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잖아요. 승무원의 피로 관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소홀하다, 문제가 되어서 국토부에도 막 어떤 질의가 들어가고 했던 뉴스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또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 좀 빡세게 뺑뺑이 돌리긴 합니다. 그리고 특정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누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스케줄일까라는 분노를 조장하는 스케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특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런 스케줄을 좀 빡빡하게 운용해 봤는데 이 승무원들이 해내네? 괜찮네? 두 번, 세 번 더 했는데 괜찮네? 해내네? 그리고 비용은 절감되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악순환으로 이런 지옥의 스케줄들이 계속해서 생겼고 계속해서 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이 객실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비행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이런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스케줄은요, 사실 현재는 없을 수도 있는 스케줄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제가 이제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댓글로 요즘에 우리 회사에는 이런 빡센 스케줄도 있다, 뭐 국내 외국 항공사 상관없이 댓글 남겨주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보고, 뭐 처우가 좋아졌다면 이런 것에 대한 또 처우 개선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요. 만약에 여전히 이런 승무원의 피로관리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좀 너무 빡빡하게, 너무 지옥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승무원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경험했던 지옥의 스케줄 패턴 첫 번째는요, 바로 더블 패턴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뇌를 빼고 비행해야 되는 스케줄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뇌를 굴리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보통 비행을 하면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두 레그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블 패턴이라고 하면 2번이 아니라 4번 이상 비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국내선 4레그, 5레그가 있습니다. 정말 지옥의 패턴입니다. 죽습니다. 뭐 김포, 제주와 같이 한 50분, 1시간 되는 구간을 4번 하는 겁니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근데 이런 스케줄도 있습니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5레그 패턴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국내선 4레그, 5레그도 지옥인데요. 이제 창의적인 어떤 특정 항공사에서는 국제선 더블 패턴도 있어요. 국제선 더블 패턴이라고 하면 이제 1시간 내외에 되는 짧은 비행 노선이 있죠. 그거를 이제 2번 왕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또 왕복 한 번 하고 나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공항을 갈아타서 또 왕복으로 했던 그런 참신한 스케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음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왜냐면 일단 200명 기준으로 해볼게요. 승객 200명 기준. 자, 200명이면 이제 승객들이 탑승할 때 하기할 때 인사를 해야겠죠. 400번입니다. 400번. 이걸 왕복 2회 비행을 하면요, 4번 비행하죠, 최소. 그러면 1600번 인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 인사만 1600번을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승객들의 짐을 다 컨트롤해야 돼요. 관광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을 엄청 많이 사들고 오시기 때문에 이 선반에 자리가 없어서 그 짐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보딩이 계속 지연되기도 하고요. 소형 기종 같은 경우에는 기내 선반에 그 크기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정말 뭐 승무원들의 짐도 다 빼고 막 승객들의 짐도 옮기고 우겨놓고 다시 빼서 밑에 넣게 하고, 정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비행 자체 그 시간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뜨면 금방 내리니까. 그 비행 시간이 길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뜨고 내리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뜨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륙 착륙 과정이 힘들지만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또 도착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내리고 나서도 또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순수 비행 시간만 4-5시간이 되고요.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준비하고 내리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10시간은 금방 날아갑니다. 비행 끝나고 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로기 상태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3레그, 4레그쯤 되면요, 진짜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뭐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기계. 저는 이런 비행은요, 다음날 반드시 오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칠 때는 이런 스케줄이 연달아 나올 때도 있고 일주일에 이런 게 2-3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어도 괴로운데 한 달에 2번, 3번 있으면요, 그 달 비행하기 싫어집니다. 퇴사 말린다는 거죠.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 국내선 스케줄을 보면 일주일이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이. 비행 전 일주일이 그냥 우울증후군이야. 정말 힘들어요. 자, 그리고 2번째 지옥의 패턴. 지독한 지루함. 중단거리. 중거리 퀵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사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패턴입니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각각 3시간 전후로 소요되는 노선들이 저희가 뭐 중거리 노선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마닐라, 홍콩, 마카오, 광저우 등등 그런 노선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노선들은 레이오버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특정 비행 시간 편수에 따라서는 당일로 왔다가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왕복 다 일을 합니다.
듀티를 한다는 거죠. 진짜 힘듭니다. 일단 비행시간이 긴 게요, 곤욕입니다. 일단 오전에 이른 수업 시간이 많거든요. 이런 비행편은 오전 8시, 9시 출발이면 출근을 보통 2시간 반 전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업 준비, 어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출근도 하고 또 수업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밤을 꼴딱 새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 출발이 9시인 거지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9시가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은 그냥 새벽 3시, 4시 이렇거든요. 근데 그 전날 잠이 기계처럼 뚝 스위치 오프 하면은 잠이 들고 스위치 온하고 켜지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 스케줄이 계속 바뀌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고민인 승무원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으로서 장점이 머리만 대면 잠을 어디서든 잔다라는 거 되게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서든 잠을 잘 자는 편이긴 했습니다. 비행시간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가도 끝이 안 나요. 그리고 가도 끝이 안 났는데 도착을 하면 원래는 내려서 호텔 가서 쉬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또 준비해서 돌아오는데 또 돌아올 때 가도 끝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정말로.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특히 마닐라 노선, 승무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전부 다 휠체어 이용하거든요. 그 휠체어 승객들 짐 다 들어줘야 되죠. 다 안내해줘야 되죠.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요. 실제로 비행을 하다 보면 왕복 기준으로 이제 인천 나리타부터 좀 길다, 버겁다라고 느껴지거든요. 2시간 40분, 20분 왔다 갔다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6시간이 넘어가면요 진짜 길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또 사실상 비행시간이 특정 계절에 따라서는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막 3시간 40분, 4시간 한 편수는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인, 아웃 둘 중에서 하나는요.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런 노선이 지연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그날은 죽은 목숨입니다. 뇌가 그냥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녹아 진짜 녹습니다. 물론 이 비행이 너무 힘든 걸 회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프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실 안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스케줄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더라고요. 이제 제 지인 중에 이 승무원분이랑 조만간 이제 결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분의 와이프가 될 분도 현직 승무원이에요. 근데 이 홍콩 퀵턴이라 하거든요. 이 스케줄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는데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로요. 이건 기장님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휴식 시간이 너무 짧은 최악의 스케줄 패턴들입니다. 일명 제가 근무했을 땐 무박 장거리 노선이라고 합니다. 무박 장거리. 장거리 가면 시차 적응이 필요해요. 10시간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시차 적응을 아예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노선들이 무박 장거리 노선입니다. 정신 나가요, 정말. 돌아오면 그냥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많아요.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그냥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진짜 모른다니까요. 돌아와서 하루 이틀 동안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몰라, 진짜로. 지금 제가 시간이 새벽 2시 20분이거든요 약간 지금 이 느낌, 멍하게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의무감이 있어서 찍고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뇌가 빠진 상태로 비행이 끝나면 그 느낌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때 제가 한참 혈기왕성한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과 이 감정을 느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대, 40대들, 50대 분들 정말 힘들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장거리 비행하면요 미주와 유럽 노선을 이야기하고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각각 10시간 이상 왕복 20시간 이상의 비행을 장거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짧으면 36시간 36시간부터 48시간 정말 꿀 빠는 비행은 72시간 이렇게 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휴식하고 리프레시하고 즐기기도 하고 추억도 남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올 수 있어서 해피한 해피 플라잇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36시간 이상은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뭔가 도착했을 때 빠진 부품을 다시 재결합해서 끼우고 정상인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몸 상태에서 다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무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휴식 시간이 짧았습니다. 24시간 미만인 거죠. 근데 말이 24시간이지 24시간이 아니에요. 도착해서 입국, 호텔 이동, 그리고 또 갈 때도 다시 출국, 이동 이런 시간들 다 하면요 6시간 빼셔야죠. 18시간입니다. 18시간 동안 바로 잠만 자고 일어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잠만 자고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잠만 자고 화장을 그냥 지우고 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무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냥 누웠다가 머리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잠만 딱 자고 그리고 머리 그대로 스프레이 또 뿌리고 하면 힘드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인바운드 편에 가시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시체처럼 정말 잠만 자고 그대로 가는 거죠. 화장만 좀 수정하던가 얼굴만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서 머리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24시간만 되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든데 이게 18시간 이하로 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미친 겁니다. 정말 죽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때는 정말 씻고 자시고 할 수 없고 그냥 도착해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오는 거죠. 준비고 자시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케줄 패턴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3일 연속 오프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겠죠. 여유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 노선을 좀 좋아했어요. 인기가 꽤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3일 오프가 지속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어느 순간 이틀 오프가 나오기도 하고 점차 그 혜택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면서 정말 피로의 가중도만 높이는 정말 지옥의 스케줄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비행 스케줄이 힘들고 괴롭고 우울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살면서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패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해도 괴로운 스케줄인데 한 달에 한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맛이 갑니다. 정말로 몸이 가요 정말. 그래서 승무원이 되었을 때 정말 육체적, 정신적, 체력적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체력 관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뭐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력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경찰, 군인 뭐 이런 좀 특수 직종에서 근무한 분들이 선호한다고 공고를 내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스케줄을 한두 번 했다고 나가 떨어지는 건 잘못됐지만 이게 계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제 예상컨대 그리 처우 개선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용적인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또 너무 착하게 열심히 군말 없이 잘 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골병이 속 깊이 생기고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는 남자가 해도 힘들었던 이 스케줄 여자분들이 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해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막연하게 해외 간다고 좋다고 그냥 비행을 즐길 수 있다? 그 상상은 깨야 됩니다. 깨부시고 싶지는 않지만 좋은 패턴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현실은 알고 가셔야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정적인 한 달의 오프 수가 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스케줄이 나왔을 땐 오프가 반드시 보장되는 좀 충분하게 그 제도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당 스케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줄을 만드는 그 팀들이 혹은 그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고객으로 다녀와도 힘들 거예요. 근데 고객으로 다녀왔을 때 이만큼 힘든데 객실 승무원이 이것을 계속해서 매달 스케줄로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1번 스케줄 있죠. 4레그 5레그 하다 보면요 3레그 4레그쯤 되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근데 승무원들이 이 슬라이드를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 슬라이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신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건 이 업을 안 해본 분들입니다. 해보세요. 정말 뇌가 빠진다니까요. 정말로. 객실 승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임금을 최대한 줄여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승객을 더 멀리 더 많이 모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대비, 예방, 대처해야 하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관리 향상, 저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객실 승무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만 너무 고려했을 때는 해당 항공사의 고객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밋빛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감정과 체력을 되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곧 고객 만족과 안전의 품질이 되고 그것이 곧 항공사의 만족도가 될 거니까요.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또 현직 승무원분들의 또 다양한 스케줄 패턴을 한번 확인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후속편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모두 오랫동안 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